정말 예상치 못한 그림으로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백 프로기전 김지석 류민영 선수의 16강전. 하나, 둘, 셋, 아, 바둑 참 재밌게 두네요. 다섯, 여섯, 정말 크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여덟, 아홉, 이제는 서로 엄청난 집이 났어요. 아래쪽 백돌 잡힌 것만 20개예요. 여기는 여기 또 몇 집입니까? 그 20개만 하더라도 40집이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요. 네. 여긴 집이 원체 커서 100집 먼저 세보겠습니다. 여기가 집이 너무 커서 또 3개가 25, 30, 36, 40, 50, 55, 60, 70, 75, 85, 90 한 2, 3 정도 났거든요. 좌상만요. 여기요. 한 93 정도. 93 정도. 100의 집은 한 확정가가 105 정도는 확실해요. 네. 100집이 넘는 국면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흙집은 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뒀어요. 여기 다 집이에요. 12, 20, 26, 36, 마지막 하나, 40, 48, 50, 55, 60, 셋, 66, 70, 넷, 80, 86, 다섯, 90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나면 여기가 95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우상은 여기도 남아요. 여기 한 15집 봐야죠. 그러면 흑의 집은 한 110집 정도. 부족한데요. 근데 여기 지금 발전성이 있죠. 그러니까 집을 이 정도로만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 95 정도 받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발전성 여기서 집이 얼마만큼 나느냐가 승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우변을 셋, 흙에 좀 강하게 넷, 갈 수는 없나요? 다섯, 다 막는 여섯. 방법이 안 나오는 건가요? 여기요. 네. 이런 식으로 막아서요. 반대쪽을 먼저 붙이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를 이으면 또 나가서요. 만만치 않죠. 붙여서는 못 막나요? 붙여서는 맛이 좀 뒷맛이 좀 있어요. 이곳을 끊었을 때. 이곳은 여기 끊기게 되면 집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 이제 가장 큰 자리 여기 뭐 역으로 하는 것과 당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큰 자리입니다. 흙이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될까요? 네, 여기는 되겠네요.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붙여서 끊게 되면 바로 수가 나죠.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젖혀 있고요. 마지막 그거보다는 젖혀 있는 하나, 곳이 득입니다. 둘, 그러니까 93집으로 봤는데 좀 줄어들긴 다섯, 하겠어요. 약간 여섯. 줄겠네요. 일곱, 여덟, 아홉, 젖혀 있겠네요. 참 놀라운 것은 일단 백 전체를 버리고 돌아선 건데 이것도 균형이 맞기는 하네요. 네, 저도 제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끊기는 자세가 일단은 다음이 백이 워낙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승부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김석 선수도 정확한 그렇죠. 계산은 안 됐지만 감각적으로 여기가 일단 크기 셋, 때문에 네. 이 승부가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거기를 먼저 끊어보네요. 늘겠죠. 지금도 막는 수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밀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네. 아무래도 나중에 뭐 단수를 치거나 해서 이런 곳을 젖혔을 때 약간 좀 맛이 나빠요. 끝내기도 좀 되고요. 네. 자, 우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마지막. 중요한데 하나,
일단 둘, 그 우상 부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넷, 네. 그 여- 부분은 흙이 여섯. 완벽할까요? 여기도 근데 일곱, 지금 이런 식으로 여덟,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홉. 모르겠어요. 상당히 얇거든요. 이렇게 두면 치받아서 넘어간 거죠. 넘어가게 된다면 집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끝내기를 하는 것으로 개가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넘어가게 된다면 백집이 한 10집 정도 또 불어나게 되고요. 흙집도 많이 파워가 되죠. 자, 결정되지 않은 자리가 많은데 자, 상변을 물어보고 마지막. 싶기도 하고요. 네. 둘, 우변 쪽도 셋, 그냥 미는 정도는 넷,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섯, 그렇죠. 여섯, 여기가 일곱, 지금 거기 물어봅니다.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백이 보여준 것처럼 흙도 버림돌 작전 여기서요. 네, 좀 볼 수 없을까요? 글쎄요. 두 개가 진짜 잘 애매하네요. 안 나오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넘겨주고 개가를 다섯. 네. 뒤로 여섯. 갔네요. 오히려 이제 더 가볍게 보는 거죠. 뭐 여기는 뭐 백이 뭐 이렇게만 둬도 수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여기 두다가 백도 이런 데 막히게 되면 놓칠 수가 상당히 있어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세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넉넉할까요? 시간이 안 넉넉하죠. 둘, 셋, 감으로 둘 네. 수밖에 없군요. 다섯, 여섯, 감각적인 여덟.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된다고 여기, 보는데요? 이 수는 돼요. 자체로는 되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네. 둬서 나오게 되면 자체로도 날일자 정도만 하고 우변 막으면 집으로 어떤 거예요?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받으면 마지막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나. 잡히긴 잡혀요. 둘, 네. 여기를 한번 더 둘 수도 네. 있겠고요. 다섯, 이 넉점은 그대로 또 고스란히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집 불어난 것만 해도 100도 한 20집 불어났어요. 물론 여긴 집이 다 났는데요.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둔다면 제가 둔다면 100으로 둘 것 같아요. 감인가요? 감으로,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 단수 방법이 더 치고 좋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다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붙였을 때 수가 나지 않아요. 네, 수가 안 난다면 그냥 단순히 뭐 이 정도 하는 정도겠죠. 네. 자, 지금의 이제 형세는 흙이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의 큰 집을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이 집이 더 불어났어요. 지금 최소한 여기는 넘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마지막 우변도 날일자까지 둘, 계산하진 않았었고요. 그렇죠. 넷, 105집이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예, 거기 저치는 한방 해야 됩니다. 여기 안 두면 역으로 당해요. 받아야 되죠. 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당한 겁니다. 역으로 나가면. 흙도 젖히는 것까지밖에는 못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둑판을 둘로 나눠서 좌측은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이제 남은 것은 여기죠. 우측만 정리하면 바둑이 마무리가 됩니다. 상당한 그 수수가 짧은 대국이에요. 사실 이런 대국은 집들이 서로 크기 때문에 네. 개가까지 가더라도 단명국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걔가 가도 뭐 이런 대국은 한 180수, 190수밖에 안 나오는 형태의 바둑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개가 연염이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넘어갔다고 마지막. 보시고요. 하나, 여기는 아직 세지 않겠습니다. 셋, 백의 집이 여기가 넷, 10, 다섯, 여섯, 16, 20, 일곱,
서른, 서른둘, 마흔, 마흔, 마흔일곱, 51, 52, 51, 60, 70, 74, 77, 87, 95, 100, 한 102 정도가 났어요. 요거 제외하고요. 우하도 남은 거죠? 네, 여기가 약간 끝내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107, 108, 110, 117. 일단은 한 117 정도의 완벽한 확정가입니다. 네. 마지막. 근데 늘었어요? 둘,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네. 봤네요. 다섯, 여섯, 이것은 다시 계산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셔야겠네요. 예. 완전히 이제 변을 포기한 거죠. 네. 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변에 대한 집을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화점선까지 이제 막혀 있다고 보고 계산을 했었는데 아까보다는 하나, 조금 더 늘어났을 둘, 것 같고요. 셋. 네, 넷, 집을 어떻게 봐야 다섯, 될까요? 좀 애매합니다. 여섯, 일곱, 여기를 이제 뭐 푹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김석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세상 막아야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살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승부는 지금까지 둔 게 네.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뭔가 백은 전단을 구할 겁니다. 쉽게는 안 해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시간이 다섯, 많은 바둑이라면 일곱, 정밀하게 세밀하게 계산을 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속기 바둑에서는 감에 의존해서 또 바둑을 정리해야 하니까 여기 이제 일을 당한다고 보면 이제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당하거든요. 그러면 백집이 여기가 자꾸 까먹네요. 또 세고 마지막. 세놔야 되는데 둘, 다시 사게 되네요. 다시 셋, 16, 20, 20, 넷, 30, 다섯, 여섯, 32, 39, 40, 52, 59, 60, 70, 74, 80, 91이 났어요. 이제 끝내기 당한다고 네, 보고요. 91이요. 여기가 96, 98, 100, 한 106 정도가 났습니다. 네. 백도 찌르는 교환을 해두네요. 네, 크게 여기 받아야 넘어갈 때 하나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이제 둘, 셋, 받겠죠. 뭐 이렇게 네. 받을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응수를 여덟, 시켜 놓는 거죠. 아홉, 자, 백집은 106집이 났고요. 흑집이 좀 애매한데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어느 손으로 봐야 되나요? 백이 가장 무난하게 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긴 되는데요. 여기까지 되면 흑이 약간은 좀 득본 것 같고요. 한 그냥 요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집이 둘, 다섯, 셋, 열, 열넷, 넷, 스물, 스물여섯, 다섯, 서른여섯, 마흔, 여섯, 마흔여섯, 일곱, 50, 여덟, 60, 아홉, 70, 80, 81, 85, 90, 96 정도가 났고요. 네. 여기가 100, 107, 110. 더 없는 건가요? 네, 확정가는 일단 딱 110 정도고요. 100이 재밌어요. 흑이 더 벌어야겠네요. 네, 우변에서. 더 벌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날짜 둬요. 정도는 안 되고요. 어차피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김지석 선수의 판단이네요. 당장 수가 나는 건가요? 여기를 늘게 되면요. 바로 맞아요. 막지 못해요. 나오는 수가 있어서. 둘, 이곳 뚫는 수하고 셋. 여기가 맞복이죠. 네. 그러면 다섯. 그냥 물러나야 되는데요. 그 순간에 그냥 뒤로 메꾸게 되면 오히려 흙이 잡힙니다. 네. 자, 이러고서 우변은 백이 먼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둑이 지금 좋다고 개가가 확실하게 김석 선수
되었다면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아 근데 거기까진 가네요. 그 정도도 네 여기 네.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맛보기죠. 네. 이 정도 되면 아까 계산해봤던 그 날일자 선까지밖에 안 되네요. 네, 이 정도로는 막아둔다면. 날 수 있는데요. 이제 백이 단순하게 둔 것보다 여기에 돌이 있으면 네. 여기 아래에서 좀 끝내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자, 류민영 선수 가만히 받아줄 수는 없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반발하는 수 넷, 나와야 하는 다섯. 시점이죠. 여섯, 네, 지금은 단순히 여덟, 둬서는 덤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참 다시 봐도 놀랍네요. 버린 돌만 20개인데 이러고도 집으로 백이 괜찮네요. 여기가 공배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런 집이 여기 사석 많이 잡히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정 상급 기사들은 돌을 잘 잡는 것보다는 잘 맞아요. 버리죠. 그렇죠. 둘, 셋, 자, 일단 거기 막았습니다. 날일자면 연결됐나요? 네, 연결이 돼요. 네,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유민영 선수는 뭐 예를 들어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연결은 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라도 한 방은 더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고서 지키겠다. 왜냐하면 이 바둑을 보시면 끝내기가 이제 큰 끝내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김지석 선수는 하나, 둘, 칠리의 손실이 커요. 그래서 예, 반대로 여기도 가능하네요. 이러면 유민영 선수는 단순히 지키게 되면 이런데 날일자 당하거든요. 집으로 아파요. 그러면 모양상으로는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급소의 자리예요. 네. 뭐 여기나 안 되면 그냥 붙이는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마지막 막을 수 없나요? 거기도 막을 수 없을까요? 막는 수가 여기 약간 노림이 있었나요? 막긴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둘 데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당하죠. 마지막 하나, 자, 막으면요. 셋, 단수 두고 넷, 다섯,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따낼 때 이런 형태죠. 여기까진 돼요. 이렇게 되고 네. 여기도 뒤로 단수 치면 선수예요. 이런 모양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변에서 이 형태가 뭐죠? 뭘까요? 여기를 잇게 되면 이렇게만 돼도 이거는 수가 약간 난 거죠. 네, 늘어진 하나, 패가 되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상당히 일곱. 찜찜한 자리기는 합니다. 맛이 좀 안 좋은 자리였네요. 김지석 선수는 문제 없다는 듯이 착수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패 늘어진 패라는 맛이 있다면 여기 조금 아쉽네요. 여기는 붙여서 약간의 악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어 있었다면 여기 패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알쏭달쏭한 자리입니다. 흙이 젖혔을 때 네, 백이 맞고기 젖혔을 때 백이 먹여쳐두는 자리를 해두면 도움이 안 될까요? 여기를 맞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먹여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따냅니다. 어차피 여기는 둬야 되고요. 네. 네, 이 단수를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흙은 단순히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하나, 이렇게 이거는 뒤로도 잡혀요. 잡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형태에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갖다 붙이면 찝어야 하나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끼워서요. 아, 막으면 이 형태도 이렇게 수가 패가 되죠. 나는군요. 그리고 뒤로 막으면 뒤로 막으면 여기도 뭐 지금은 이렇게 둬도 되고요. 지금은 여기를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를 따내면 아, 어차피 네. 양자충이거든요. 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패의 형태예요. 이거는 몇 수 늘어진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한 수 늘어졌죠. 네. 자, 김지석 선수 팩감 만들어 갑니까? 아, 우변의 야, 정리만 남은 여기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맛이 있었다면 마지막 여기를 미는 수도 상당히 컸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다섯, 밀었어도 김석 선수가 이바둑을 여덟, 승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개가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라서요. 늦췄어요, 흙이. 네. 여기를 늦춰요? 늘어진 패더라도 다 잡겠다라는 의지인가요? 근데 잡으려면 잡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반상에는 팩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흙이. 여기는 일단 아예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김석 선수가 여기 늘어졌기 때문에 네. 그냥 해볼 테면 해봐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두고서 두고 여기까지 세 수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백으로서는 또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 자랑스러운 팩감이 있겠고요. 네. 지금 여기를 놓기 때문에 이런 팩감 다 받아야 돼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패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고서 네. 가고 있어요. 팩감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흙이 뭐 이런 데를 셋, 뻥뻥 뚫는 팩감 자체도 잘 안 돼요. 네. 일곱, 이 자리는 막아줄 수밖에 없고요. 김석 선수 최대한 벌어들일 것은 벌어들이고서 이 패감을 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수 늘어진 패가 된다고 한다면 백이 다른 곳에 3번을 더 둘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요. 네. 그렇죠. 여기 들어가고 하면 백이 3번 더 연태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아주 뭐 별거 없는 곳을 3번을 연타한다. 그렇다면 여기가 클 수 있겠죠. 마지막. 근데 하나, 둘, 셋, 자체 네. 패감도 일단은 다섯, 백이 좀 여유가 여섯, 있고요. 일곱, 크기 어렵습니다. 여덟. 역시. 아홉. 지금 보시면 이 부분만 봐도 최소 15집은 지금 손해 봤어요. 네. 지금 두면서 손해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오히려 여기 집이 한 7집, 8집 나고요. 흙의 집이 한 15집 정도는 부서진 것 같아요. 그 붙였을 때 그냥 한 점을 잡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저도 뒤로 물러나는 것은 마지막 하나, 글쎄요. 둘, 좋아 보이지 셋, 않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제는 어차피 늘어진 패니까 지금은 뭐 패감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면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해소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그렇게 되면 흙집이 불어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들어가야죠.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커요. 이건 받아야 돼요. 네, 한 2팩감 정도는 나오죠. 어. 자, 안 두면 여기 늘어서 안 받기가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데만 젖혀도 여긴 이렇게 되겠고요. 네. 하나, 맛이 나빠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되네요. 아, 이번 시리즈 보니까 버텨가는 힘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 자리도 백감이 되는군요. 네, 여기도 참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팩감을 하나 더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쓰면 이 정도겠죠. 근데 약간 악수라서 네. 이 방면으로 이제 끝내기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자, 백에게는 좀 여유가 있는 패싸움입니다. 아, 그것도 받아야 받아야 되겠죠. 돼요. 예. 뭐. 자, 끝날 듯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김지석 구단 대 류민영 5단의 대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제22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두 번째 16강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셋,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섯. 있는 두 기사.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이팩감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단수가 드는 순간 선수로 잡히게 되죠.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화도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었고요. 네. 이팩감을 사용을 하네요.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 약간 손해지만 지금은 한 팩감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없을까요? 아,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여섯, 일곱.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두 개가 더 나오겠고요. 네. 자, 근데 백은 여기 확실한 팩감 있죠? 한 팩감이 있겠고요. 두 개까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여차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여기도 한 네. 두 개까지는 확실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백이 팩감에서. 참, 패싸움이라는 게 어렵기는 해요. 네. 한 수 늘어진 패. 분명 백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네 수 늘어진 패를 따라간 기사도 있거든요. 네, KB리그에서 김기용 선수일 거예요. 김기용 선수가 이원영 선수를 상대로 이원영 선수가 김기용 선수 상대로 그런 적이 있어요. 패감 쪽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좌상처럼 류민영 선수가 어디선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는 이제 만들어낼 공간이 이제 거의 없고요. 자, 여기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미 이곳까지 젖혀 있는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만들기가 다섯, 만만치가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표정에서도 김지석 선수가 좀 여유가 좀 있죠. 네, 류민영 선수 많이 붉어져 있어요. 혹시 상변을 끝내기 하나, 하자는 둘, 팩감들도 넷, 팩감이 다섯. 되는 걸까요? 여기요. 네. 지금은 일곱, 이돌이 와 있기 때문에 좀 여덟, 작아지긴 했는데요. 안 될까요? 이건 또 뭘까요? 와, 이건 뭐 김지석 선수를 상당히 화나게 하는 패를 또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늘어주게 되면 일단 득이고요. 아, 이 자체가 득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근데 나중에 여기 둘, 또 셋, 맛이 안 네. 좋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해소하는데요? 따냈어요. 어? 그렇다고 거기서 따네요? 아니 중앙으로 끊으면 그리고 여기는 팩감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여기 한 방만 되어 있어도 이 상태로만 해도 득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여기로 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생겼고요. 네. 좀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만약에 가면 계산 하나, 어떨까요? 이렇게만 돼도 여기 조금 셋. 했고요. 넷, 자, 다른 것은 다섯, 없나요? 더 하는 여섯, 것. 일곱, 여덟, 아, 아홉. 더는 지금 안 되겠네요. 네. 네, 더는 안 되고. 물론 여기에 대약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오는 가치가 상당히 작아지긴 했습니다. 자,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흙도 끊는 거 하기 전에 먼저 찝어갈 걸 그랬나요? 아, 여기요? 네. 그랬으면 여기를 뒀을 겁니다. 받았을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모양이 하나, 악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김지석 선수가 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여기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곳을 찔러두고 막아서. 많이 깼는데요. 네, 이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는 선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둘, 셋, 넷, 중앙과 변을 여섯, 비교해봤을 일곱. 때 여덟.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끊어서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된다면 우화 조금 보태주고 상변 중앙 다 하는 건데요. 예, 그렇죠. 개가를 정밀하게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한 형세 판단이었을까요, 김지석 구단? 마지막. 하나, 둘, 자, 류민영 선수의 셋, 붉어졌던 얼굴이 조금씩 하얘지고 다섯, 있기는 한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아예 안 받네요. 네, 여기도 거의 안 받기가 어렵네요. 다음에 단수가 늦기 때문에 여기로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선수예요. 받을 수밖에 없네요. 아, 여기 엄청나게 괴로운 자리인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늘면 여기도 선수예요. 이런데도 안 하나, 받으면요? 둘, 여기 끊어요. 셋, 넷, 그럼 항상 여기로 다섯. 받아야 되죠. 네. 여섯, 일곱, 여기 나옵니다. 여덟, 아홉. 아, 막을 여기 수가 두면 여기 없어요. 두잖아요. 여기 당하면 이뭐 끝내기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 끝내기 하고서 여기까지 두면 이 그림은 뭔가 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당하면 백한테 역으로 당하면 이 끝내기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중앙에서 당한 것이 훨씬 더 손실이 큽니다. 백도 선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군요. 여기 젖히는 수까지 듣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한번 끊어보네요. 아, 여기서 받을 수가 없네요. 너무 괴로운데요. 뭐 잡는 수뿐인 거죠.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단수 치는 수 이어서 자충이라 안 그렇죠. 되고요. 네. 둘, 셋, 넷, 마찬가지로 다섯, 여기 넣는 수도 여기 여섯, 이어서 자충입니다. 일곱, 여덟, 안 돼요. 아홉. 중앙 류민영 선수도 못 봤던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나오는 것까지 뭐 나오는 거 안 해도 되고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는 겁니다. 늘어야 되죠. 여기는 물론 단수를 교환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단수 끊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모르겠어요. 김석 선수가 그냥 호구를 셋. 둘지 넷, 다섯, 흑도 왜 그럼 여섯, 먼저 안 끊어뒀죠? 일곱. 요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먼저 둘 수도 있고요. 지금 먼저 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자체로 득 봤어요. 100이요. 아, 이 다음에 상병 가면 네, 되는군요. 여기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더라도 그냥 위에서 단수 치고 선수로 처리하면 돼요. 물론 여기로도 둘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죠. 마지막. 깔끔하게 막았어요. 네. 둘, 셋, 이렇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다섯, 걔가 하는 것이 여섯. 무의미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변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거군요. 판단력이 김석 선수가 오늘 완벽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너무 쓰라립니다. 그 중앙에 건너붙이는 자리 뒤로 후퇴하고 나니까 당하는 자리가 많아요. 네. 지금은 개가가 안 될 겁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백집이 8, 10, 15, 18, 20, 30, 38, 40, 50, 54, 60, 62, 72, 78 여기도 집이에요. 거의 85입니다. 마지막. 95, 96, 둘, 100, 셋, 104 정도가 확보예요. 아까랑 이거-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흑집만 줄었죠. 이건 개가를 안 해봐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흑집이 한 15집 가까이 줄었어요. 네. 예, 지금은 뭐 반면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네. 반발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근데 바꿔치기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긴 몇 집입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침착한 수죠. 이렇게 두면 여기 이제 다음에 이렇게 두면 잡히니까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잡겠다는 뜻이에요. 잡고서 여기 약점을 이렇게 둘 때 아마 여기를 막는 것보다는 여기를 잡을 겁니다. 뛰어나오면 그때 지켜도 여기가 더 커요. 네. 여기 두는 수가 한 20집 맞습니다. 정도 된다고 보면 하나, 여기는 20집이 아닙니다. 지금 잡는 수로 셋, 인해서 넷, 한 30집 정도 어, 충분히 여섯. 돼요. 일곱, 여덟. 열심히 지어놨던 자리가 깨져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면이 크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순간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어요. 여기 지금 100집이 한 40집 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변 끊으면 안 됐나요? 아 여기 100이요? 네. 끊고 이을 때 여기 이어요. 이 싸움 안 되나요? 여기 두는 순간 아, 지금도 걸리. 네 여기 돌이 없으니까요. 네. 한 방에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 입장에서는 우변을 내어준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깨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여기를 다 깨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음. 네, 근데 뭐 다 깰 수도 없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날일자로도 못 들어갈까요? 여기요. 네. 여기도 그냥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네. 네. 이게 끊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끊어갈 여기도- 수가 있군요. 마지막 여기도 버려버릴 하나, 수도 있어요. 둘, 여기도 셋, 잡아도 되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섯, 만들어줘서. 아, 여섯, 오늘은 일곱,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덟. 많이 배워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다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실력이겠죠. 예. 네. 실력이 약하면 이거 프로기사라도 실력이 약하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상가 이제 일반 기사들의 차이일 거예요. 예. 보면은 이희성 해설위원도 형세 판단 정말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 저는 그냥 바둑을 안 두니까요. 안 두고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나요? 공부 방법이요? 네, 따로 없는데. 없나요? 네. 타고 나는 거군요. 아니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습득이 된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그러니까 다 달라요. 기사들마다. 마지막 걔가 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네. 속도도 다 다르고요. 음,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그게 일곱. 뭐 어떻게 여덟,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네. 그 방법을 알고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음. 그냥 형세 판단은 개가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같은 거를 많이 세보는 연습을 평소에 좀 하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좀 같아요. 빠르게 셀 수가 있는 네, 건가요? 이런 큰 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세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네, 셌던 자리 또 셀 때가 있고. 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긴 한데 개가를 좀 잘하려면 그냥 바둑 같은 게 기보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다 이런 집들이 나 있습니다. 기보가 보면 이런 집들을 그냥 다 좀 어려운 것을 한번 세보는 거예요. 아, 세보는 기보를 연습, 볼 때도요. 세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가가 난 것 같은 대국이 있잖아요. 네. 세보는 연습을 좀 하면 조금 빨라질 겁니다. 그런 형세 판단만 빠르고 정확해진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많이 향상되겠죠? 네, 형세 판단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승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세도 돼요. 근데 네. 이제 속기 바둑은 마냥 이제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세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려고 했죠. 예. 근데 김적 선수가 여기 받았잖아요. 네. 그냥 여기 받고 있어도 개가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받았는데 또 붙였어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단수 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받아야 되죠. 그러면 따내는 수 선수예요. 지금도 6점 버리는 건 너무 클까요? 지금이요. 지금도 마지막 버릴 수도 있어요. 둘, 셋, 근데 네. 상당히 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애매한 자리를 뒀어요. 어디로 두나요? 네. 허공에서 좀 맴돌기는 했는데 뒤로 늦춰서 받았습니다. 이건 왠지 한 수를 더 뒀는데 당한 느낌이죠. 그냥 여기 하나 지키고 네. 둘 때 두는 것이 개가로 봐서는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형세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최대한 늦춰받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까지는 되겠네요. 여기가 항상 선수의 자리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까지 교환시켜 놓으면 안 받아도 되네요. 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끝내기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를 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받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실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류민영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 개가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앙 네, 이렇게 되겠죠. 아까보다는 세기에 좀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세기가 여기에 집이 넷, 다섯, 열, 스물, 스물둘, 마흔넷, 50, 55, 60, 62가 났고요. 여기 나가고 여기 맞겠죠? 그럼 66, 67, 70, 74, 84, 86, 89, 마지막 99, 하나, 100, 103. 둘, 100집은 여전히 비슷해요. 네. 아까 그렇다면- 104집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 흙집은 여기가 10, 16, 20, 26, 36, 40, 47, 50, 55, 60, 62, 72, 78, 80 여기를 선수하고 끝내기 하면 86, 90, 95, 100, 103 103에 여기까지 다 한다면 여기까지 할 수 있네요. 그래도 많이 좁혔네요. 그렇네요. 네. 원래는 그러면은 여기 받았으면 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였어요. 네. 네. 80, 86, 90, 95, 100, 104, 106. 106에서 끝인가요? 네, 흑집은 106입니다. 이래도 덤에는 걸리는 국면입니다. 그래도 많이 좁혔어요. 109에서 10 정도 나야지 반집 승부인데요. 네. 근데 여기도 아까 제가 세 집밖에 안 셌거든요. 여기 끝내기를 다 하고요. 근데 백한테 너무 좀 많이 안 세워줬어요. 이것은. 자, 여기는 김석 선수 끝내기를 이렇게 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기 두는 것은 여기 끊겨서 이건 집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 진짜 몇 집 차이 안 납니다. 여기를 먹이고 끝내기 할까요? 예, 먹이고 해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안 먹여치고 그냥 찝으면 비슷해요, 사실. 근데 비슷해요. 이 끝내기가 조금 더 정교해 보이네요. 원래는 차이가 더 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당해서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 끝내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큰 끝내기를 했기 때문에 네. 차이가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겁니다. 불리하지만 그 찾아내려고 했던 류민영 선수의 열의가 대단했어요. 네. 이번 시리즈를 보면 대부분 다 이 한 판에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기훈 선수가 박정선 선수가 끝나고서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기사들이 시합이 워낙 없기 때문에 뭐 모든 시합이 다 소중하지만 이번에 그 GS는 좀 기사들한테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GS 칼텍스배가 국내 최대 기전이니까요. 네.
네, 여기 두면 뭐 지금은 끝내기가 다 없죠. 여기 이으면 여기도 두 집자리가 남아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앙에 끝내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여기요. 예,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네. 마지막 하나, 네, 이렇게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흙이 나중에 상변은 하나만 갈수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는 하나만 그래서 여기 집이 상당히 많이 난 겁니다. 네. 여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민영 선수가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여기 전투에서는 해볼만 했던 것 네. 같은데요. 바꿔치기가 되는 순간에는 기가 막히게 김지석 선수의 흐름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자, 물 한 잔을 들이키고 난 이후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바꿔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흐름상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하 늘어진 패가 있다는 걸 못 봤다는 건가요? 김석 선수는 오히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땠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뭐 바둑은 김지석 선수 형세 판단의 승리였던 것 같고요. 네.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 바꿔치기 이후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류민영 선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바꿔치기가 된 이후에 보니까 파독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붉어진 상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글쎄요. 네. 마지막에는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역전까지는 좀 이르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류민영 선수 졌지만 열심히 싸운 정말 멋지게 싸운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앙 부분에서의 그 바꿔치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예. 하변에서 김지석 선수가 좀 착각했다 이렇게 이마를 치는 모습도 네네.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정말 착각이었을지도 궁금해요. 그 장면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수일기의 그 착오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둑이 배석이 워낙 좋아서요. 그 착각했다라는 느낌을 주었을 때 그 이후에 이희성 해설위원이 백이 좋다라는 얘기하셨잖아요. 네. 김민석 선수도 아마 버리고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바둑이 안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지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한 판은 계속 수도 읽어야 하고 형세 판단도 해야 하고 네. 생각할 게 많았던 바둑이었는데요.
이제 그 하변 부근 손이 온 것 같은데요. 네. 뭐가 있었나요? 뭔가 못 봤다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였죠? 뭘 못 본 거죠? 그때 막상 찝찝해가지고. 대국자들만의 암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뭐 일선에 막는 자리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미 바꿔치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시종일관 백이 유리했던 바둑이니까요. 그 부분이 승부처였겠죠? 네. 초반에도 재밌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둑은 김지석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완벽한 형세 판단으로 류민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김지석 구단 8강에 진출합니다. 오늘 정말 놀랄만한 장면이 많았는데 일단 버리는 방법과 이성 해설위원이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형세 판단. 네, 뭐 집만 세면 되니까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앞서 가장 먼저 맞붙었던 자리 있잖아요. 네, 초반이요. 네, 그 자리가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고 수법을 오늘도 보여줬고요. 네, 오히려 김지석 선수가 그때는 역으로 당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100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이 100이 나쁘지 않다라고 연구를 마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류민용 선수도 중앙 바로 갔고요. 네, 이렇게 중앙을 둔 수가 상당히 신선했어요. 자, 백도 큰 자리를 가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를 들어와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 날일자가 상당히 감각적인 수였습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둘 때 붙여 나가는 행마 자체가 백이 좀 리듬을 구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한 칸을 띄어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칸을 왔을 때가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한 칸을 띈 수. 네, 그래서 치봤고요. 여기서는 좀 정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젖혀서 결국은 이 귀와 이 두 점을 바꾸는 형태가 되었는데 저는 흙이 괜찮게 됐다라고 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어서 이제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바로 끊어가면서 싸웠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끼워서 네. 이렇게 늘어서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다 잡혀서 실리의 손실이 상당한데 이 배석 자체가 백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땠는지. 네. 일부러 버린 것 같은데요. 이 장면부터 좀 착각했다라는 네. 제스처를 취했는데 어떤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지석 구단 나와주시죠. 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둑 그 초반 알파고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어떤 작전이셨나요? 일단 알파고가 둬서 그렇게 둔 것도 좀 있긴 있지만 사실 제일 최근에 류민영 선수한테 졌을 때랑 보석이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둬보고 싶어서 네, 실전처럼 뒀습니다. 즉흥적으로 좀 선택을 하셨던 거군요. 네, 네. 네, 이제 하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일기는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겁니까? 여기 이렇게 버리는 작전을 했죠. 네. 처음에는 흙이 끼웠을 때 반대로 치는 수가 처음에 순간 되는 줄 알고요. 여기서요. 네, 네. 뒤로 단수 치면 여기서요? 네. 이곳을요. 네. 어떤 걸 착각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있고요. 네, 네. 있고 이어야겠네요. 네, 근데 중앙 하나 젖혀놓으면은
잘 안 메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아. 자충이 돼서요. 네네 그 모양을 그러니까 초읽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되나 싶어서 뒀다가요. 네. 네. 그래서 흙이 먼저 그러니까 뭘 하나 해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악수를. 네. 근데 실전에 악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돼서는 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거였군요. 근데 물론 잡히긴 했지만 글쎄 백의 배석이 상당히 좋아서 전 네. 이렇게 돼도 좀 백이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아, 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죽긴 죽었지만 네. 네, 둘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바둑이 어떤지는. 근데 실전에 저처조사는 좀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대학수가 아. 들어갔죠, 네네, 여기서. 네. 예, 이렇게 되고 이제 손을 돌려서 여기에서 이제 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정말 대단했어요. 버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단수 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버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지금 버리면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애초에 생각하고 계셨던 근데 거군요. 네, 이것도 뭐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흙집이 생각보다 커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제 실전에는 단수를 쳤는데 원래는 그냥 늘어야 되는 네, 네. 자리인데요. 네. 여기서 그러면- 돼도 따내나요? 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따내고 그냥 있고, 하변을 살려야 되는지 네. 지금은 네. 버리지 않는군요. 모르겠어요. 막 그 둘 중에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실전에 단수까지 치길래 그냥 버리는 네. 길 택했습니다. 오히려 실전에 이제 유민영 선수가 단수까지 해줘서 좀 버리는 선택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바꿔치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제 우세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셨던 건가요? 아니요, 뭐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글쎄요, 뭐 네, 약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네. 다시 좀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여기 네, 네. 마지막에 사실 그냥 중앙은 거길 먼저 물어보고 좀 귀를 뒤로 늦췄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어떤 얘기인 거죠? 흙이 일선에 젖혔을 때 먼저 중앙을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예 처음에 젖혔을 네. 때요, 네. 하변을. 네. 사실 귀 모양도 조금 착각하고 있어서요. 귀도요? 네. 네. 한 수 늘어진 패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김지석 구단이 완벽하게 형세 판단하고 정리한 줄 알았는데 역시 마지막 초읽기이다 보니까 네. 확실하지는 않았던 거군요. 네. 네. 자, 김지석 구단 오랜만에 바둑 TV에서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오랜만에 시합이라 약간 긴장도 많이 하고요. 좀 떨렸는데요. 뭐 지금까지 평소랑 비슷하게 이제 매일 국대 이제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요. 네, 계속 네,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김지석 구단 하면 한때 GS 킴이라고 불리웠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 시리즈에서 GS 킴 부활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강전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최정상급 아주 잘 두는 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40초는 짧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석 선수가 그 귀에 술을 내려왔을 때 중앙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제가 수일기가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잘 캐치를 못했어요. 먼저 물어봐야 했다라는 얘기 같기는 네, 한데. 근데 거기가 어딘지 지금 끝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8강전 두 번째 진출자는 김지석 구단이었고요. 이제 16강전 세 번째 경기인데요. 김승재, 신진서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 대결도 상당히 재밌겠네요. 김승재 선수가 이제 24강전에서 박재근 선수한테 신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근데 신진서 선수가 뭐 워낙 지금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조금은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의 상대를 가리는 판판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다음 주 김승재, 신진서 선수의 바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